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자기 혁신 의지가 신뢰를 얻는 날까지 민주당은 혁신과 그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삶 흙장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용처럼 감격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자, 이것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새로운 모험이다. 그 여정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게 사실이죠. 그 노래 가사처럼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뻔했어요. 사실은 이 상태로 갔다가. 자, 합당 직전에 과연 상황이 어땠는지 상황을 좀 점검해 보고요. 자, 이제 모두에게 넘어야 될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했었죠. 민주당도 그랬고 안철수 신당도 그랬고 그렇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4 지방선거 치르나 마나한 선거다. 그 여권이 승리할 거다. 이런 어떤 패배감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 또 안철수 신당의 경우는 지금 한참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네. 안철수 위원장이 내걸었던 새 정치에 맞는 인물들 구하기도 어렵고 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아들면서 이게 과연 신당으로서의 그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요. 잠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윤여준 전 의장이 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그 최근 상황 이렇게 정리한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발언이죠. 보고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게는 활로가 없었다. 이 상태로 선거 치러봐야 결과는 뻔했다. 민주당으로선 새 정치라는 명분을 이번에 얻지 않았느냐. 안철수 의원도 큰 그릇 얻었다. 어차피 안철수는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상황 논리에 따라 좀 합리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절한 자기 진단인 건가요? 일단 합리화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안철수 신당에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민주당과의 연대는 결코 없다. 결단코 네. 없다.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네. 과연 안철수식 새 정치를 민주당과의 신당 합당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 논리 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어제 그 최측근이죠. 송호창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 쪽한테 우리 합당합시다. 이렇게 손 내민 게 2월 초부터다. 한 달쯤 됐다는 얘기네요. 네. 자,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 사용하거나 거절했는데 하도 간청하길래 받아줬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어정쩡한 어떤 야권 연다보다는 통합신당이 가장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김한길 대표가 취임 2년 차를 맞은 올 초부터 각 그룹별로 네. 또 계파별로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왔는데 거기서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연대보다는 통합신당을 해라. 이렇게 주문한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원식 최고위원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자, 2월부터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당 전체 당대당 통합이잖아요. 네. 당내 최대 계파는 친노입니다. 과연 김한길 대표는 친노 진영에게 이런 흐름, 저건의 사정을 설명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겠습니다만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각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네.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친노 그룹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정쩡한 야권 연대보다는 통합신당 그 결성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김한길 대표에게 일단 압박을 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좀 감을 잡았을까요? 친노 진영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사작전 하듯이 굉장히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일을 해주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번 신당 창당은 친노 세력과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한길 대표가
네. 문재인을 버리고 네. 안철수를 택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의원이 오늘 의총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든가 네. 어제 만찬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는 생각이 된 거고요. 네.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임무를 구할 수 없었다는 그런 네.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어떤 대권에 대한 네. 의지를 생각한다면 네. 뭐 지금 같은 좋은 기회가 없죠.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창당 전후에 여건, 야건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대5로 지분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영하 위원은 김한길의 선택은 친노와의 배제고 오히려 안철수와 손을 잡은 거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친노라는 그 최대 다수가 가만히 있을지, 그 다음 소수파인 안철수 의원이 5대5, 1대1의 지분을 계속 챙겨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민주당 의석이 126석입니다. 네. 새누리당, 안철수 쪽은 2석이죠. 근데 126대 2라는 그 세력 분포에서 네. 지금 지분을 5대5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넌센스죠. 넌센스입니까? 안 될 거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사람이 지금 넘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인물난에 시달렸는데 네. 어디 가서 50%를 가져올까요? 저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대신 네. 이런 우리가 50% 주겠다는 그런 양보의 카드를 준 것이지 네. 이걸 고지것대로 믿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했다면 네. 정말 정치를 모르는 네. 현실 정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봐야죠. 1대1, 5대5의 지분 나누기 같은 약속이 안 지켜질 것이다. 뭐 거의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수진 차장도 동의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네. 5대5 지분이라는 거 굉장히 어떤 의미냐면은 민주당이 126석을 갖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석수가 단 2석이죠. 네. 126대 2인데 네. 5대5로 동등하게 신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이기택 씨의 꼬마 민주당과 평민당이 합쳐질 때라든지 네, 네. 또 2011년 혁신과 통합과 기존의 민주당이 합쳐질 때 네. 5대5 네. 지분 협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이제 이게 5대5라는 게 광역단체장 선거만 보더라도 17개를 5대5로 똑같이 나눌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요. 네. 꼭 그렇다기보다 정말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의 인물난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네. 과연 5를 줬을 때 채울 네. 수가 있느냐.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지금 이제 최영하 의원과 그 대목에서는 일치하는 네. 내용인데 일단 출발점이니까 민주당에서는 5대5 지분 얘기를 아주 강하게 약속을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그렇게 5대5 지분을 가지고 출분을 하지만은 사정에 따라서 꼭 그 5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5대5라는 거는 양쪽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양해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추진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5대5지 이 어떤 지분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5대5라고 하는 것은 5명씩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같은 이제 비율로 같이 동등한 권한과 자격으로 그렇죠. 이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정신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안철수라는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그 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소하게 지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불평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참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한 그런 얘기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실제로 5대5 이루어질지 사람이 없다는데 가능할 건지는 한번 서서히 두고 보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5대5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분을 나눠 네. 먹기 위한 그런 5대5 비율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합당의 정신이 네. 동등한 자격, 아까 얘기 도중에도 나왔지만 동등한 네. 자격,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쪽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양쪽을 동등하게 5대5 정도로 해주겠다 하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네. 오늘 보면은 이 제3당 추진단, 네. 추진단을 만들면서 바로 서른 의원이 네.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뭐라고 했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당을 만들 때부터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해야만 한다. 안 의원이 오면은 민주당에서 당권도 줄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어떤 기초적인 정신이 5대5라는 거지. 네. 구체적인 어떤 서로 나무 네. 먹기를 할 때 5대5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네.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안철수 신당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동안 새정치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 치르면 큰 코 다칠 것 같다 싶어서 명분 내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피해를 피하는 시댁을 쫓은 거다. 이런 비판 받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 해결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새정치라는 부분이 지금 이번 창당 과정에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까 네.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얘기했지만 처세정치다 이렇게 충분히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실익을 줬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을 하려면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정을 네. 계속 공격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기득권 세력 쪽으로 또 몰아붙여야 될 건데 네. 그렇게 비판하던 그 양당 구도에 안철수 의원이 몸을 담아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내내 물론 네. 선거를 위해서 이제 급조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네. 이번 선거 내내 상당히 이런 그 비판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권의 세력들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제 오늘 나온 새정치 쪽, 안철수 신당 쪽의 설명을 딱 압축해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민주당과 선거공학적인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를 안 한다고 했지 언제 다른 얘기 했느냐. 우리는 새정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창당은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네. 안철수 위원장이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만 네. 어제 안 위원장도 이 점을 바로 의식한 듯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바로 새 정치의 첫걸음이다. 네. 세 번째,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는 상태라면 통합은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민주당이 변한다면 그 자체가 새 정치다. 네. 이 세 가지 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저 비판이 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 아마 저런 비판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명분보다 실익을 좇았다 하는 네. 부분은 네. 바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보면은 명분보다 실익을 좇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의 세력을 제대로 현재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6.4 지방선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새정치라는 명분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양쪽이 합당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김한길 대표로서도 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네. 쉽게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6.4 지방선거에 지금 정당 공천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의 새정치의 어떤 기준이 됐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새정치라는 명분을 얻었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6.4 지방선거에 네.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건 새 정치를 내걸고 이렇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향해서 거짓말 정치라 그랬잖아요. 네. 자, 이제 새로운 정치의 경쟁이 좀 시작될 것 같은 인상을 좀 받습니다.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여야 어떤 카드를 계속 내세우면서 국민들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될까요? 네.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번 6.4 지방선거 프레임이요. 네. 그동안은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웠고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여당을 견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에서는 계속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가 새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행보가 뭐가 새 정치냐 이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기득권 정치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어떤 네. 포기,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정치 개혁, 그 국회에서의 어떤 개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될지는 상당 부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도 양보했고 대선 때도 후퇴했고 이번에도 합당이란 그 새정치란 카드의 포장을 했지만 손을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는 말 못 지켰다는 점 때문에 혹시 이 안철수 정치인이 뒷심이 약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요? 네. 이제부터 이제 2017년 대선을 목표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네. 특히 그 안철수 위원장이 넘어야 될 거는 바로 독불장군식의 CEO 리더십이다. 네. 예,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참모 그룹에게도 전혀 상의하지 않고 나 홀로 결정하고 나 홀로 선언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과연 이 통합신당 내에서 어떻게 절충을 해가고 보완을 해나갈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집단 결정보다는 이제 그 기업 경영이었기 때문에 홀로 결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뭐 그것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어제까지의 모습은 그런 게 좀 많았고요. 과연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